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을 분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달았습니다. 분노를 대체 사용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실 분노를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고요. 희노애락 중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분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노는 범죄자들만 느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고 그걸 범죄 행위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고도 아주 잘 적절히 조절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가 사회를 바꾸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분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자. 무작정 분노 조절 범죄다 하고서는 그냥 덮어버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한 번쯤은 좀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목을 분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요즘 워낙 그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꼭 살인 사건이 아니라도 분노 때문에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복 범죄라는 겁니다. 뭐 내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에서 마구 전력 질주를 쫓아가서 앞지른 다음에 갑자기 고속도로 1차선에다가 차를 떡하고 세워가지고 뒤에서 와서 쾅 부딪혀서 결국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또 지금 저기서 얘기한 대로 이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낮잠 자는데 너무 시끄럽다 해가지고서는 바깥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닦던 사람의 아파트 밧줄을 끊어가지고서는 사람을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도 역시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나서 결국 줄을 끊었노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사실은 했었죠. 그리고는 지금 인질극 사건인데요. 결국 헤어진 아내를 불러달라. 아내가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주니까 너무 화가 난다. 그런 이유로 아내를 불러달라고 사실은 자기 아들을 인질로 잡고 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를 이제 인질로 붙잡아가지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가족을 불러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분은 결국은 다행히도 잘 이제 진압이 돼서 자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게 다 이제 그 범인들의 그야말로 화가 나는 거를 어쩔 수 없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는 결국은 해가 망신을 하는 그런 이제 사유들이 되는 거죠. 화를 낼 때는 본인도 아마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게 결국에는 누구를 망하게 하겠느냐, 나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화가 날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지 지금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의 나라는 것에 거의 빙산의 일각에 물 위에 떠 있는 그 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은 나의 본질은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굉장히 많은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 느끼지도 못하는 이 무의식 속에는 인간의 본능, 프로이드는 성과 공격성 같은 것들이 이제 본능의 본질을 이제 형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분노도 어쩌면 그렇게 보면 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무의식 속에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로 사실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힘이 약화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물 위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범죄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범죄의 원인을 사회에서 사실은 찾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빈부격차, 또 인간의 뭐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되는 현상 이런 데서 사실은 이유를 찾는 그런 이제 범죄학자들이 다수였는데 트래비스 헐시라는 범죄학자가 계셨는데요. 그분은 결국에는 프로이드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회학자지만 심리학자와 같은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유사한 설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범죄는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또는 뭐 계층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또는 도시화가 되고 인간들이 그 도시 속에서 현대 문명 속에서 소외가 되는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런 다양한 거시론적인 범죄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원인에서 찾았지만 이 트래비스 헐시
헐시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 원인은 어쩌면 인간 내부에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인간 내부의 비이성적인 면을 사실은 통제하는 구조가 결국은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더랬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나면 나를 화나게 한 자에게 가서 항심을 품고 보복하고 싶다. 적대감을 느끼고 가서 한 대라도 쥐어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사실 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나에게 모욕을 하는 상사에게 가서 내가 언젠가는 한번 꼭 만취하고 있을 때 가서 발길질이라도 한번 내가 모르게 몰래 가서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보통 하죠. 뭐 부부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한 번쯤은 머리를 한번 콱 쥐어박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범죄를 느끼고요. 화나게 하는 것들은 언제나 있고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좌절을 느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분개하면서 이제 자책하기도 하고 그렇죠. 곰곰이 여러분들도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그러면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느냐. 나에게 씨약점을 준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 번쯤은 교수님 발을 걸어가지고 한번 넘어뜨려 보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제폭탄을 가지고 가서 항심을 품은 교수님이 이제 다치도록 사제폭탄을 설치해 놓고 한번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내가 보복을 꼭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주먹질을 하거나 전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랑 주먹질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뭔가를 이제 잘못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사실은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셨던 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또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제가 어디서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면 할머니가 눈물을 보이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와 할머니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내가 어떻게든 잘 내가 스스로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어린 시절에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통제 구조의 본질이라고 헐시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뭐 계층 간의 갈등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의 사실은 주변 환경에서의 통제 구조 또는 머릿속에 내재화된 통제 시스템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헐시는 심리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 구조 중에서 그와 같은 이제 본인의 욕망, 비이성적인 욕망을 억제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구조에 주목을 했고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다.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가장 그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 이제 학교를 가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가면 학교가 아주 강력한 거대한 통제의 구조로서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는 규율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뭔가 문제 행위를 하면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친구를 괴롭히고 하면 선생님도 실망하시고 학교 규율에도 제재를 당하게 돼 있고 친구들도 나를 나쁜 아이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사회화의 여러 가지 대리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1차적으로는 가정, 그리고는 학교, 그리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직장이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헐시의 이제 범죄를 보는 시각은 상당 부분 이제 심리학자들에게도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통찰을 많이 줍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뭐 거의 한 이 그러니까 블럭을 가는데 거의 한 30분씩 차가 이제 정체가 되면은 누구나 화가 나죠.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서 그냥 들이받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굉장히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모든 운전자들은 다 똑같은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이받아서 충돌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레이크를 밟는 이유가 뭔지를 밝히는 게 어쩌면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브레이크를 밟는 원리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범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시각을 이제 제공한 사람이 훨씬 그것을 개인 내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어쩌면 범죄 심리학자들이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태어나면 어떤 모습이에요? 영아들은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고 아무 때나 자야 되는 그런 본능적인 존재 자체죠. 아무것도 억제할 게 없어요. 그게 본능이고 비이성적인 인간의 뭐 어떻게 보면 성욕, 식욕, 배설욕 그런 것들이죠. 그건 원래 억제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 언제 억제에 대한 훈련을 처음 받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저귀 뛸 때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아무 데서나 싸고 아무 때나 쌀 수 있는데 문제는 한 2살 정도 되면 엄마와 굉장히 깊은 신뢰관계에서 엄마가 처음으로 나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억제 기제를 훈련을 시키죠. 기저귀를 떼고 아기 변기에서 여기서만 오줌을 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착이란 것은 인간의 통제력을 습득시키는데 굉장히 중대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아주 범죄력이 진전이 많이 된 연쇄살인범들이나 또는 묻지마 범죄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면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뭐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이제 비슷한 요인 중에 제일 크게 공통점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믿는 데에 사실은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린 시절에 5세 이전에 굉장히 필요한데 그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아주 강력한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합니다.